자, 이번엔 탐방 리포트 코너고요.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지런히 좀 다니셔서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첫 번째는 기업. CTC 바이오. CTC 바이오. 네. 오늘은 바이오가 조금 핫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9월 19일쯤에 탐방을 했었는데 아마 9월 20일쯤에 공시가 나왔을 겁니다. 네. 경영권 이제 지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CTC 바이오의 경영권. 원래 뭐 이민구 대표님이 한 15%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제 파마리서치가 최대 주주로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15%에서 17. 몇 %로 이제 올라서면서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번 탐방 얘기는 거의 지분 관련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민규 대표님이 2021년쯤에 이제 위임을 하고 나서부터 이민규 대표는 CTC 바이오. 네, CTC 바이오 현 대표고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까지 되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경영적인 방어를 계속 꾸준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이고 이제 그러면 파마리스치는 왜 굳이 CTC 바이오를 인수하려고 하냐? 이게 이제 GMP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CTC 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파마리서치가 향후에 뭐 반려동물이나 이쪽에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GMP 건설 허가를 받는데 짓는 데까지 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결국 거기에 대한 약간 장점이 이제 CTC 바이오 최근에 뭐 흑자도 계속 전환이 되고 계속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인 구간에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또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CTC 바이오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물 의약품 중이나 인체 의약품 중에서도 있겠지만은 이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발기부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이게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제를 이게 복합 치료제를 할 수 있는 게 임상 3상이 끝났고 이제 풍목허가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비아그라가 한 시장 규모가 2천억 정도는 됩니다. 물론 네. 2천억 되긴 하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의 수조 원대 이제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 CTC 바이오가 이제 복합 치료제에서 풍목허가가 나중에 향후에 나오게 되면은 이쪽 시장에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이 해외 쪽에서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이제 판마리스치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마리서치의 본업은 그 라주란. 피부 미용, 리주란. 네. 컨주란. 예. 네. 그죠? 그쪽으로 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이제 향후에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파마 리서치가 지분을 더 매입을 하거나 아직 현금이 한 1,500억이 1,700억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인시주총을 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분 경쟁이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복합 치료제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마 당분간은 이 지분 경쟁 이슈가 시장에 좀 메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때도 탐방 갔을 때도 한 20분 정도는 그런 지분 관련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가총액 2,700억 정도 되는데 내용은 조금 구미가 당기네요. 네. 거래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 봐서 물량이 잠기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이제 아마 이제 지분을 살려고 하시는 입장에서도 주가가 빠지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살 수 있는 입장인 거고 물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문구 대표님도 이건 자금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분 경쟁 이슈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될 거고 이제 실제 본업 자체가 동물 의약품이나 실제로 지금 GMP 공장을 하고 있는 안성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하게 지금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순이익도 이제 올해나 이제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제 흑자로 되면서 더 영업이익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구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스토리도 괜찮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경영 지분까지 이제 붙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랐다가 쭉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여기. 네. 흥미롭네. 하여튼 지분 경쟁. 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네, 두 번째 기업 이제 세보 MEC. 세보 MEC. 네, 저도 이거 좀 발음이 어려운데 네. 이게 덕트 설비 그 기계 장비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덕트 이제 우리가 치킨집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붙어 있는 네. 그 환풍기 비슷한 저 위에도 있긴 한데 그런 이제 설비 업체인데 물론 이 회사가 뭐 신세계 저기 센텀시티도 뭐 하고 여러 이제 컨퍼런스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거의 반도체가 80% 비중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 베트남이나 저기 평택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고객사가 삼성물산이나 SK 에코플런트로 이제 가기는 하지만은 최종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뭐 반도체 공장에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워낙 많은 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물산향이 50%고 이제 SK 에코프론트가 5% 정도 되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88%입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동안 1분기, 2분기 때 계속 이제 컨콜에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추가 감산 이슈가 계속 나왔던 거고, 만약 이번 다음 달 3분기 때 컨콜에서 아마 이번에 디램 감산 중단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 추후에 HB의 공정에 이제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세부 MEC에 대한 덕트와 이 설비에 대한 수주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충분히 제가 볼 때 수혜가 좀 크게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도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설비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할 수는 있지만은 네. 내년 내후년을 본다고 치면은 반도체 쪽에 하이테크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다 보니까 이쪽 덕트 의 비중이 커진 측면에서 세부 MEC를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물론 어제 여의도 IR 저쪽에 온라인 콘콜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는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관심 종목이 두고 추후에 그에 따라 삼성전자 콘콜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없다. 네, 그래서 조금 시총이 한 800억, 9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900억, 네, 920억인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사실 뭐 지금 단만 가도 지금 딱히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세부 MEC를 보다가 정말 조금 새롭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뭐 내용이야 그렇다 치고 시장의 주식이라는 게 항상 네. 환금성과 유동성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양만큼 사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또 이렇게 엑시트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이야 뭐 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단점이 좀 있네요. 세부 MEC는. 그렇다 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 가볼까요? 예, 하나오션입니다. 한화오션. 이거 원래 이번 달에 거제도 가려고 이제 우리 회사 저 당사 애널과 이제 매니저 하이투자증권에서 원래 거제도로 같이 가기로 탐방을. 했었는데 네, 스케줄이 제가 좀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갔다 온 이제 후기를 이제 듣고 저도 이제 하나오션을 꾸준하게 좀 관찰해 왔었고 그동안 또 주가가 좀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단순하게 이게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투자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상반기 때는 계속 이제 조선주가 좋았었던 이유는 하반기 때 하나오션이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쇼크라기보다는 하나그룹에 인수하게 되면서 임직원들에게 일회성 비용 나갔던 거, 그게 1,000만 원 임금이 인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갔던 것과 이제 향후에 충당금 이슈가 좀 포함이 됐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그렇다 치고, 그럼 3분기는 어떻게 되냐? 이제 결국에는 우려스러웠던 거는 인력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거의 5천 명 이상 계속 꾸준하게 고용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은 단순 업무,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인도 시점이 다가오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연되는 이슈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해외 글로벌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LNG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주 물량들을 계속 중국 쪽에 뺏길 수도 있다는 점. 물론 지금 중국이 LNG선 수주를 받고 있는 것들이 대다수가 중국 국영 기업들에게 80% 90%는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두세 개 정도만 지금 이제 다른 해외에서 LNG를 받지만은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LNG 관련 조선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결국 저쪽에서 레퍼런스를 계속 기회를 주고 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 배종진 애널 입장에서는 이거는 2027년, 28년에는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대형 컨테이너선과 탱커선과 다르게 LNG선은
고난이도에 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쪽에 중국 조선사들에게 그 기술적인 능력을 더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기감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는 메탄올이나 아모니아선에 대한 이런 고급 기술이 요하는 그 수주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 좀 더 조선주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카타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40척 이제 2차 발주가 나오고 있고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대략 한 175 정도. 우리가 2007년도 그때가 190에서 195 정도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고성과 상황에서 아주 좋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수주를 받고 4분기나 이때 실적이 상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전 조선주는 크게 반등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예, 인력난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한 11,000명에서 12,5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났다고는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슬롯이 계속 부족하게 되면은 수주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못 받는다 치면은 당연히 중국에도 좀 나갈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는 업황 자체에서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참 더디 움직이는 업종이죠. 무겁기도 하고. 그 유상증자에서 여기 유상증자 자금의 용처를 방산 쪽에 상당한 네. 비중을 책정했고 방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잠수함. 네. 사실 핵 추진 연료를 쓰는 잠수함이 가장 우리한테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안 주겠죠. 달라고 계속 뗐어야지 뭐. 일단 최근에 울산급에서는 현대중공업한테 이겼으니까 네. 이제 물론 그때 현대중공업이 페널티도 있었지만은 느낌에 이제 폴란드나 이제 체코 그리고 인도 저기 캐나다 쪽에 대한 아직 잠수정 수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한 건인 이상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수함 잠수정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압력, 수압이라는 거를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 압력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친환경 연료, 뭐 에탄올, 메탄올, 거기 LNG, 그거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 환경세를 이제 2027년, 2025년도인가? 네. 연도가 맨날 헷갈렸어요.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박들은 엔진을 다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자입니다. 네. 오늘 잘 또 들었고요. 3개 종목 들었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